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 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 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위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7월 30일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격을 감안해 마지막 발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TF 의원들도 TF의 작업 결과가 흘러나가 신뢰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디어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TF는 본래의 목표대로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월의 검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전에서
의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회와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를 공식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되었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불가역적이한 용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안부 TF는 한일 외교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이 실시해야 할 조치, 즉 불가역 및 최종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이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 합의 구도,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 관계에 관해서는 도표를 사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쪽은 제1차 고위급 협의 직전에 열린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쪽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한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분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죄는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 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이하면 아시아 여성 기금 등 종래와 비교하여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화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의원 결정으로 의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2015년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국장급 협의에서 교섭의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양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TF의 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첫째, 피해자 중심 접근과 그 취지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의안부 문제의 국제 인권적 성격, 다자적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고려되면서 의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이 협상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즉 오늘날 외교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협상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협상에 임하면서 청와대와 협상 대표 간, 관련 부처 간,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 사이에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4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의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안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 문제이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한쪽이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TF는 이러한 외교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4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의 서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 한글 서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TF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정확한 사실, 즉 문서 및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적 예앙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의 김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국장급 협의 1차부터 그 고위급 협의가 개시되기 전인 7차까지 합의 문서가 몇 건인지 하고요. 고위급 협의 개시 후에 국장급 협의 8차부터 12차까지 문서가 몇 건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확인을 직접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문서가 많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몇 건이 되는 건 제가 사실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요. 나중에 문서 개수나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그러면 고위급 그 회의 개시 후에 진행된 국장급 협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차 국장급 협의 후에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했는데 TF에서 내놓으신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11월에 연내 타결이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협의 개시 후에 진행된 국장급 협의가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은 외교 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거를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오늘 보고서에 담는 것은 저희들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거의 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자료까지 전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료의 상황 같은 것을 지금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TF 의원들이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궁금한 거, 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도로 봤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시죠. 네.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JTBC 안혜근입니다. 네. 면담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관여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병기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접촉을 해서 면담을 했고 그런 걸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대해서 강한 의혹을 보였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이런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의안부 협의는 두 가지 축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국장급 협의 축이 있고 하나는 고위급 협의 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협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다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 구체적인 누구를 했다 누구를 안 했다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안 밝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그 두 협상의 축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우리가 면담을 했고요. 다만 이병기 실장의 경우는 면담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국정원 관련 그 사건이 터지면서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면담을 응하려는 자세를 가졌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신나리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안부 TF가 상정하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할머니 외에 피해자 지원 단체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위원장께서 TF 출범하던 당시에 10억을 수령하시겠다는 분들 모두 포함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면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들 전원 면담을 하셨는지, 혹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유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할머니들을 전부 면담하겠다는 말은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말은 안 한 걸로 제 기억이 들고요. 하여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문제도 우리가 대상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의를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은 여가부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맡겨진 임무가 경위 파악과 합의 내용의 평가입니다. 검토 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화해 치유되던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아까 말했던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을 같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인데요.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제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처럼 이제 그 단체에 소속이 되신 할머니들이 이제 지금 생장자분 중에서는 뭐 32분 중 22분 정도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속이 없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피해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TF가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그 피해자들의 의견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적으로 뭐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외교부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 얼마나 자주 협상을 했고 그게 몇 차례 이루어졌으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명기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와 논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자꾸 그냥 우리 기자 여러분들은 숫자 아주 몇 건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저도 사실 기자할 때 그런 거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구체적인 건수를 물어보면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지원팀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보면은 숫자 같은 거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의견도 또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서 나뉘는데,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의 그 정의가 이렇게 피해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해야 그런 것 된다고 같습니다. 보시는 이게 건지. 모든 문제는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바로 이게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한쪽만을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적
중심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그 어떤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전시 성폭력 문제가 해서 어떤 해결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신가 하는 어떤 기준과 규범을 이제 국제단체에서 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원칙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의안부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전면적으로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거하고 규범과는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어떤 의안부 합의가 아니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범과 그 실질적인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의견을 동시에 다 같이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레시안 이재호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오늘 보고서 보니까 일본 측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이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합의 내용에 포함된 거 반대하다가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하게 됐다라고 보고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혹은 고위급 협의회 지식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 하나 좀 확인하실 수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가장 많은 쟁점이었던 부분이 합의문이 있냐는 그러니까 양측 대표가 합의를 한 합의서나 합의문 왜 문건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혹시 확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에 문건이 있다기보다는 합의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의 서로 교환한 합의문이래. 그러니까 양쪽 대표가 서명을 한 합의문 같은 거 없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검토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에 부담으로 적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읽으면은 위안부 합의에 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뭐 입김이랄까 영향이 있었다는 부분을 어느 내용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자면은 그 외교부 제가 국회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알기로는 이병기 실장이 그 일본 측을 만날 때 외교부 인사도 배석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전면적으로 거기에 고위급 협의에 배제됐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제가 아는 바하고는 충돌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거는 좀 약간의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착오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외교부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자부 직원이라든가 어느 부처의 직원이 청와대로 파견을 가면 청와대 소속 기관의 어떤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한 거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견된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로 그다음에 청와대 소속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질문은 미국이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뭐 쓴 그대로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바깥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그런 미국이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해서 이런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어떤 해설과 분석과 이런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일이 좀 잘 협력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수준의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였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네, 저 뉴시스 김지훈 기자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 합의 성격에 관해서 어떤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를 하셨는데요. 그게 혹시 어떤 향후 그 협상 국면을 좀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10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신 건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 일본 측에 사전에 설명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러한 내용이 일본 측에 설명이 된 건지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도 설명 두 부탁드립니다.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할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기 외교부 당국자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합의의 성격이요. 합의의 성격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아주 고심해서 쓴 표현입니다. 합의의 성격을 고심해서 쓴 표현이고 그것 자체가 어떤 앞으로의 대책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혀 그런 고려는 없었고요. 과연 진짜 이 합의가 어떤 성격이냐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약은 아니다. 아무리 그 우리 법률 전문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TF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건 아니고 조약인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냐? 또 그건 아니다. 두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그 공동으로 발표를 한 내용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합의다 이렇게 그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적 구속력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셨나요? 저희들은 그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규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정보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BN 오지혜입니다. 그 이번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 소통 부족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앞서 국장급은 조연이었고 고위급 그 회담 그 내용이 이번 합의가 고위급에서 거의 주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고위급에서 피해자 설득을 지시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시를 받았는데 외교부에서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하지 못해서 소통 부족으로 보시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먼저 이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와 소통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 그 용어가 너무나 그 저기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을 자꾸 소통의 하나로 등치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것은 소통이 아주 상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더 중요하지 그 소통이라는 것에 자꾸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고위급과 국장급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어떤 국장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 간의 이 소통과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마지막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인데요. 그 합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약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합의라고 하시면 그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 위안부 합의를 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의 한 약속, 뭐 국제적 약속, 혹은 이제 이걸 어기게 되면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행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수위가 낮은 합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여기서 제가 일본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말할 그 의치에 있지도 않고요. 일본을 말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간 저희들이 한 대로 이거는 그 국가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그 조약 그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 뭐냐 할 때 그 두 외교장관이 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특히 외교부 장관은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공적인 무게가 있는 합의였다. 이렇게 정치적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은지라고 합니다. 그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 10억 엔으로 정해진 게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이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상대방이 그냥 부르는 대로 저희가 받은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 인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돈을 얼마씩 받는다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용으로 얼마, 어떤 용으로 얼마 이래야지 좀 그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할머니들은 이걸 수용을 하시고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그런 돈을 지급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화해치유재단 쪽에 여가부 쪽에 여쭤보는 것들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일단 그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배제됐고 이제 이병기 실장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외교부가 당시 내부 보고에서 그 연내 관철은 힘들고 4개월 정도 연기하자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됐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불가역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빨리 쓰라고 외교부에 종용한 정황을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기금을 빨리 쓰라고? 네네. 언제? 그러니까 그런 의혹. 지금 정부가요? 지금 정부 말고 전 정부가요. 저희 처음 듣는.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정치적 합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일본 측에서 정치적 합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역으로 그러면은 그 일본 측이 고노다마도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주장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러니까 외교의 어떤 타결 결과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까. 고노다마요? 예. 고노다마는 담화인데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저희 외교부에서는 사실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다라고 밝힌 담화인 것이지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좀. 첫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결국 연내 관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당시에 연내 관철은 힘들고 4개월 정도 연기하자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질문도 해봤는데 뭐 그런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확인할 수 없는 얘기였어. 끝났습니다. 네. 네. 그 비공개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일본 측에서 이제 정대협 등 관련 단체가 이견을 제출했을 때 한국 정부가 설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제 한국 정부가 뭐 정대협이라고 맹신은 안 했지만 관련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 이제 TF에서는 사실상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보고서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어봤을 때 그 뒤에 한국 반응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단체랑 협의하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한국이 수용한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전혀 이게 두 개가 좀 맥락이 다른 건데요. 소녀상 부분의 특징은 공개 내용 중에 표현과 비공개 부분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주목한 거는 뭐 공개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비공개는 일본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묻고 싶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거는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네, YTN 황혜경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셨을 때 이번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위급 합의 내용에 외교부가 의견을 냈는데 거의 반영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무부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8차례 고위급 비공개 회담 날짜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확인은 됐는데 공개를 일부러 안 하신 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일 마지막부터 대답드리겠습니다. 8차례 비공개 일시, 날짜, 장소 저희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굳이 공개해서 우리 보고서가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많이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 가지씩 하니까 제가 자꾸 앞에 거를
고위급 합의 내용에 외교부가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이번 그 보고서 앞으로 향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원장께서 보시는지. 저기 진짜 그거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확인됐고 또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됐는가 부분은 앞으로 그 외교부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교훈으로 삼아서 갈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보고서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짜맞추기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살을 다 발라내고요. 뼈대기만 갖고 좀 써보자.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서 근거를 갖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도 100%는 답변할 수 없다로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좀 작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부분의 어떤 간격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사실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한테 그 답변을 기대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그 국장급 협의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피해자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접촉이 조금 있다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면서 상세한 내용 거의 전달이 안 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외교부 고위공직자들, 임명석 장관 등등이 피해자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본인의 이유 같은 걸 밝힌 적이 있는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청와대라든가 그 윗선으로부터 자세한 내용들을 알리지 말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디에서 알리지 말라나 이런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썼을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그런 보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생각하는 어떤 피해자 중심적 접근과 일반 어떤 시민 사회가 생각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어떤 간격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 수준을 시민의 수준으로 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이 그냥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게 피해적 중심적 접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그들의 목소리를 진짜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하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단지 사람들 많이 만나서 피해자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질문했었던 헤럴드경제 문재현 기자인데요. 그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사실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이제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해서 이거 외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소통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이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의 빈도는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15차례 2015년에만 15차례 이상 접촉했다 이런 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5차례 이상이라도 이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차례 이상이라는 것들이 15차례 정도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안 남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15차례 만났는데 15차례보다 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서 15차례 이상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15차례 이상이라고 했고요. 아까 했던 피해자 중심 접근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안전이 확립된 개념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개념일 것이라고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국제인권 기구라든가 여성 단체라든가 피해자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공통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의 요구 같은 것도 같이 더해지면서 그것이 뭐 이렇게 말하면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화학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그게 나가야지 하나 딱 떨어져 갖고 이거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안 됐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한겨레 김지은입니다. 그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따로 이런 내용을 비공개로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명시한 문서가 있는지,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이 12.8 합의에 포함한다라는 명시된 문서가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고서에 이제 소녀상 관련 이면 합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뭐 정대협 설득이나 삼국 기림비 관련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이면 합의에 대한 그게 이제 이렇게 돼 답변이었는지. 있잖아요. 그 구조를 보면 하여간 이 합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 외교장관이 나와서 발표하는 내용, 발표하지 않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하지 않는 내용을 저희들은 비공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양쪽에 사인한 문서는 아니지만 이 서로 확인하려면은 종이에다 뭔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내용은 있다 이거 내용. 그러니까 예. 측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배경과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경위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비공개 부분으로 하자는 제안을 일본 쪽에서 했다라고 보고서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제안을 한 배경과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은 보고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데는 전 합의의 경위 같은 것들은 서로 그 뭐 외교적인 어떤 뭐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2년도 안 된 외교 교섭을 이렇게 자세히 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했는데 몇 군데 이제 자세하게 쓴 부분이 이제 소녀상 문제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불가역적 부분이라든가 지금 소녀상 불가역적 그리고 국가 책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교적인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했고요. 지금 어떤 비공개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일본 쪽은 그것이 그 비공개로 일본 쪽이 하는 것보다는 다 공개로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자세한 얘기가 왜 그래서 비공개가 됐고 하고 했던 어떤 그 미주알 고주알하는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은 파악하지는 그 자료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였었고요. 하여간 그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상태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중앙일보 박유민인데요. 질문이 세 가지인데 그 비공개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뭐 소녀상 이전이나 기림비나 뭐 성노예 관련 표현들을 약속한 건 아닌데 뭐 관여할 여지를 남겼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사실은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데 따른 우리의 어떤 대응 과정에서 언급이 된 것들인데 아예 그러면 뭐 협상 과정에서 뭐 시도조차 뭐 아니면 언급조차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비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합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궁금하고요. 네, 저 하나씩 예, 일단 예. 그 저희들이요 보고서 쓰면서 그 우리가 판단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가치가 들어가는 말들은 진짜 처음에는 많이 썼는데 나중에 이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 합의의 어떤 합의서의 신뢰 이런 걸 위해서 전부 다 걸러내면서 진짜 뼈다귀만 남기게 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판단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그 사항의 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정의를 계속 물어보고 있긴 한데 당시에 이제 47명 중에 36명이 지원금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일단 합의에 반대하는 피해자로 상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가지고 합의를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고 보는 그 논리가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다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돈을 받은 것들이 그 합의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2년도 안 된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부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어차피 그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고 정부가 거기에는 어쨌든 이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게 좀 이번에 이제 포함된 내용하고 기존의 이제 정부 입장하고 사실은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별도로 받으셔서 관련 문서를 열람하셨는지 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기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저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자료를 열람할 때마다 비밀 보안 서약 쓰고요. 다 저기 그 규정에 따라서 열람을 했고요. 아마 자료의 열람 공개, 심지어 그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사도 못하고 필기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5개월 동안 낸 게 이거 30페이지 이거 내려고 5개월간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작업하는 것들은 다른 TF가 작업하는 거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 뭐 다른 일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을 쪼개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자료 어떤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그런 보안 절차를 거치면서 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의 기본적으로 국제부터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를 함으로써 확산 관계자 의심의 속을 제한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이 가치인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실의 나열 같은데. 사실의 나열이지만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은 근거가 없는 거는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지만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 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시죠?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가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례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당사자가 있잖아요. 주체가 있잖아요. 여기 언급될. 그러니까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그 정도 밝혀서 충분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최소 설명을 해주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다 누가 뭐 몇 월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걸 밝혀야 되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어떤 특정 인물을 적시하진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예를 들면 뭐 당시 언론 보도를 참고했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요, 진짜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진짜 다 우리 의원 전부 9명이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한 문장 한 문장 그 단어를 하면서 했다고 자신하고요. 나중에 혹시 그 문제가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가 그것이 어떤 문서에서 따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뭐 절차가 한다면 외교부에서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절차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F는 그 정도 자신감은 갖고 가졌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글을 썼을 때
그 정도 자신감을 갖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문장을 읽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가치로 판단을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을 서술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는 거는 그 사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지 그 사실에 나열을 한 것을 가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헤럴드 경제 문지연 기자입니다. 그 여기 저희 위안부 합의 전문에서 두 번째 이제 그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억엔 외에 그 마지막 그 부분에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화해 치유의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그 10억엔 객출 외에 한일 정부가 당시 협상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거였는지 이게 뭐 역사 교육 문제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 건지 확인이 됐나요? 지금 저기 각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주? 어디 몇 페이지 보고서 몇 페이지? 14페이지에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에 이제 발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 내용에 그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 화해 치유의 재단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성격이 역사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을 이야기했는지 그게 그 문서상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각주의 이런 걸 다뤄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성립돼서 가는 과정하고 이 각주의 다른 과정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각주는 왜 그걸 다뤘냐면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숨김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각주를 달아놨고요. 그 화해치유재단에서 지금 하는 일은 여가부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들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여가부에서 지금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화해치유재단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일본 만인침은 공개 아까 내용을 협상 과정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아마 외교적 반응도 고려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용 안에서 다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정부하고는 앞으로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반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디스커션이 있었는지. 하여간 저희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런 어떤 2년밖에 안 된 협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 외교적인 문제와 국민이 그것을 진짜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문제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어떻게 좀 조화시킬까? 그래서 저희 그 TF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거는 꼭 국민한테 이 정도는 그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했고 어떤 부분 경위 같은 부분은 뭐 이런 거 그 괜히 미주알 고주알 다 해봤자 아무런 국민한테 크게 실익도 없는데 외교적 손상을 하죠. 그런 어떤 것들을 곳곳에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중시했구나. 이 부분은 국제적인 어떤 예양을 중시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이 좀 그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썼습니다. MBC의 이남호입니다. 그 초안을 작성하시고 결론으로 작성하실 때까지 외교부랑 사전에 검토 같은 절차를 하셨다면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 뭐 다른 의원들한테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쭤보고 그럴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진짜 TF는 우리 TF 의원 자체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다는?
한 번도 두 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지만 그런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도를 다 우리 TF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청구했고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외교부에서는 지원을 해준 거죠. 지원.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헤럴드 경제 문재윤 기자입니다. 이 국장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면 합의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이제야 나오시는구만요. 이면 합의는 사실 저희들도 여기 그 TF 안에서도 그 법률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법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면 합의라는 어떤 법률 용어로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일까? 그래서 있는 대로 비공개 내용 이렇게 쓰는 것들이 가장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비공개 부분이라는 것이 외교 문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넌페이퍼라든지 어떤 그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공개 내용이 공개된 내용의 어떤 동등한 수준의 그런 무게를 가지는 사실상의 합의인지에 대한 어떤 그걸 보면서 이제 서류 같은 걸 보면서 거기 어떤 식으로 그게 표현이 돼 있길래 이게 사실상 합의의 비공개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냥 언론 대응용 자료다. 누구나 준비한 언론 대응용 자료다. 이렇게 또 해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거기에 분명히 언론 대응 시 응답 요령 이런 것들은 별도의 문서가 있죠. 별도의 문서가 있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주제. 어떤 항목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 언론 대응 시 대응 요령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문서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비공개 부분이 적시돼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서 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서로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서명해서 이게 딱 하나의 문서로서 발표한 게 아니고 구두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발표하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발표하고 이거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 요건 발표를 하고 이건 발표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 아시는 분들 여기 우리 계셔서 했더니 그거는 그래서 구두 합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서 합의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네. 그러면 일본도 비공개 내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인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한 거니까요. 서로 확인한 거니까. 일본 군의 관여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 때 논란이 되거나 거론이 안 됐나요? 지금 처음에 책임 문제에 나온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이고요. 책임 문제는 죄송합니다. 책임 문제는 한일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논쟁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강제성 부분도 한국이 말하는 강제성과 일본이 말하는 강제성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외교부 전문 기자들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으니까 국장급 협의로 넘어가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죠. 시간이 하나만 더 저는 끝날 때까지 계속 받고 싶은데요. 한번 더 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신가 한번 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예, SBS의 유성재라고 합니다. 아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사죄를 표현한 걸 수식하는 걸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다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해결이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뭐 위원분들의 오갔던 말씀 토의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반응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사죄의 불가역성, 그러니까 사죄를 한번 하면은 다시 사죄를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그 얘기 자체는 나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관철돼서 그런 것을 따내야 되는데 그것이 따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뜻이 맥락이 전혀 다른데 가는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죠.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아니 아까 한 명만 더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법적 책임 부분 관련해서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그 법적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는 게 어렵겠다라고 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판단을 언제부터 한 건지.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 정부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2005년 한일 합방 문서 공개할 때 그 3대 부분을 빼놓고는 다 해결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문제가 의안부 문제, 사할림 문제, 그다음에 원폭 폐지자 문제. 이거 세 가지를 빼놓고는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2005년도 문서 공개 당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가면은 합의가 안 된다고 중간에 어느 단계, 초기 어느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본의 법적 책임을 해석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렇다면 그 고위급 협의에서는 법적 책임 문제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건지 혹시 그 확인하셨습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인 법적 책임을 얻겠다는 그런 선에서 고위급 협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